가을 햇살은 때로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곤 했다. 먼지 쌓인 도시의 속살이나 애써 감추려 했던 누군가의 지친 표정 같은 것들. 하지만 오늘 경복궁에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은 달랐다. 그것은 마치 부드러운 벨벳 천처럼 고궁의 단청과 기와 그리고 그 안에 숨쉬는 모든 것들을 감싸 안는 듯했다. 미대생 박은솔은 이젤 대신 낡은 스케치북을 품에 안고 향원정 근처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느릿느릿 걷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코끝을 간지리는 국화 향기와 멀리서 들려오는 관광객들의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평화로운 배경음악처럼 깔렸다. 은솔은 며칠 전부터 이 시간을 기다려왔다. 졸업작품의 영감을 얻기 위해 찾은 경복궁. 그 중에서도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미동조차 없이 서 있는 수문군의 모습이었다. 붉고 푸른 빛깔의 화려한 전통 복장,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투구와 칼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듯한 침묵의 무게. 그것은 살아있는 조각상이었고 은솔에게는 수많은 이야기를 품은 캔버스였다. 바로 저기야. 은솔은 향원정으로 향하는 작은 다리가 보이는 한적한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잡았다. 멀찍이 정해진 위치에 부동자세로 서 있는 수문군이 보였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먼 곳을 응시하는 듯한 눈빛은 어떤 감정도 읽어낼 수 없었다. 은솔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저 완벽한 부동의 순간을, 저 엄격한 아름다움을 자신의 손으로 담아내고 싶었다. 그녀는 천천히 스케치북을 펼치고 연필을 꺼내 들었다. 손에 익은 사비 연필의 감촉이 좋았다. 주변의 소음은 점차 멀어졌고 은솔의 세상은 오직 스케치북과 눈앞의 수문군,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가느다란 연필선으로 채워졌다. 수문군의 투구 장식, 옷의 주름, 견고하게 땅을 딛고 선 자세. 그녀의 손은 부드럽지만 빠르게 움직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은솔은 그림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좀 더 자세히 관찰하고 싶은 욕심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이며 몇 걸음 다가섰다. 분명 눈에 보이는 통제선 같은 것은 없었다. 그저 암묵적인 거리, 예의 바른 관광객이라면 지켜야 할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었을 뿐. 하지만 예술가의 열정은 때로 그런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곤 했다. 그녀의 발이 작은 돌멩이를 건드렸고 또각 하는 소리가 고요함 속에 생각보다 크게 울렸다. 그 순간이었다. 멈추시오.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은솔의 귀를 파고들었다. 화들짝 놀란 그녀는 연필을 떨어뜨릴 뻔했다. 고개를 들자 어느새 자신의 바로 앞에 다가와 서 있는 수문군이 보였다. 조금 전까지 멀리 있던 그가 유령처럼 소리 없이 다가온 것이었다. 그의 얼굴은 그림자 속에 가려져 표정을 읽기 어려웠지만 목소리만큼이나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못 들었소? 멈추라고 했소. 수문군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마치 잘 조율된 기계가 내는 소리 같았다. 은솔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집중하느라. 이곳은 허가 없이 접근할 수 없는 구역이오. 수문군은 은솔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의 시선은 은솔의 스케치북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그녀의 얼굴로 향했다. 그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은솔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은솔은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저는 그냥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저기 계신 수문장님을. 그녀는 손가락으로 원래 수문군이 서 있던 자리를 가리켰지만 그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오직 자신을 내려다보는 이 차가운 존재만이 있을 뿐이었다. 신분증을 제시하시오. 명령이었다. 변명의 여지도 감정의 개입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한 어조. 은솔은 가방을 뒤져 학생증을 꺼냈다.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껏 누구에게도 이런 식으로 제지당해 본 적이 없었다. 특히나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순수한 예술적 열정으로 무언가를 하려 했을 뿐인데 수문군은 은솔이 내민 학생증을 받아들었다. 그의 두꺼운 장갑 너머로 학생증에 적힌 박은솔이라는 이름과 미술대학이라는 글자가 보일 리 만무했지만 그는 마치 현미경으로 관찰하듯 학생증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은솔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귀를 막고 싶을 정도였다. 박은솔, 미술대학. 수문군은 학생증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중얼거렸다. 이곳에서 무엇을 그리고 있었는지 직접 확인해야겠소. 네? 하지만 저는 그냥 풍경이랑 스케치북을 주시오.
또다시 명령이었다. 은솔은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조각들이 담긴 스케치북을 남에게, 특히 이렇게 위압적인 사람에게 보여줘야 한다니. 그것은 마치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을 동반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물건인데요. 은솔은 자신도 모르게 스케치북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작은 저항이었지만 수문군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규정상 필요한 절차요.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평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의 무게는 조금 더 무거워진 듯했다. 그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한 중년의 외국인 남성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은솔과 수문군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멈춰섰다. 그는 아까부터 은솔처럼 수문군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거나 주변 풍경을 감상하던 관광객 중 한 명이었다. 은퇴한 미국인 역사교사인 앤더슨 씨는 처음에는 수문군의 엄격한 태도가 직무에 충실한 모습이라 여겼지만 젊은 여학생이 잔뜩 겁을 먹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보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Excuse me, is there a problem? 앤더슨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영어 발음은 또렷했고 목소리에는 부드러운 염려가 담겨 있었다. 수문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앤더슨 씨를 쏘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조금 전 은솔을 향할 때보다 더욱 차갑고 날카로워진 듯했다.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맹수처럼. 관계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시오, 선생. 수문군은 영어 대신 한국어로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시선은 앤더슨 씨의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은솔에게로 향했다. 마치 방해물을 치워버리려는 듯한 무심한 태도였다. 시간 없소. 스케치북. 은솔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다. 낯선 외국인의 도움은 고마웠지만 오히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 다 두려웠다.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다.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권위적인 분위기에 유독 약했던 그녀였다. 지금 이 순간 수문군의 존재는 마치 거대한 벽처럼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그림을. 은솔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거의 기어들어갈 듯 작았다. 규칙을 어긴 자는 모두 그렇게 말하오. 수문군은 냉정하게 대꾸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이해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차가운 원칙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한 걸음 더 은솔에게 다가섰다. 그 거리가 좁혀질수록 은솔이 느끼는 압박감은 숨 막힐 듯 커져만 갔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땀 냄새와 옷감의 뻣뻣한 느낌마저 그녀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마지막으로 경고하오. 협조하지 않으면 경복궁 관리 규정에 따라 강제 퇴장 조치 및 관계기관의 신병을 인계할 수 있어. 그의 입에서 나온 강제 퇴장, 신병 인계 같은 단어들은 마치 망치처럼 은솔의 머리를 내리쳤다. 고작 스케치북 하나 때문에 이런 험한 말을 들어야 한다니. 억울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눈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다. 앤더슨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다시 입을 열었다. Sir, I've been watching. The young lady was just sketching. She didn't seem to be doing anything wrong. Perhaps there's a misunderstanding. 그는 최대한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은연중에 비판적인 기색이 묻어났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녹화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지만 수문군에게는 충분한 경고가 될 수 있었다. 수문군의 시선이 번개처럼 앤더슨 씨의 스마트폰에 꽂혔다. 그의 미간이 더욱 좁혀졌고 굳게 다문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 같기도 했다. 지금 날 촬영하는 거요? 초상권 침해 및 공무집행 방해로 당신도 함께 조사받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하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날카롭고 위협적으로 변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주변의 다른 관광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몇몇은 불안한 눈으로 이 작은 소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름답던 가을날의 고궁은 순식간에 불편하고 살벌한 공간으로 변해버렸다. 은솔은 결국 체념한 듯 스케치북을 앞으로 내밀었다. 보세요. 하지만 정말 별거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다. 스케치북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수문군의 모습과 향원정의 풍경, 그리고 이름 모를 들꽃 몇 송이가 그려져 있을 뿐이었다.
그것들은 모두 은솔의 순수한 시선과 애정이 담긴 그림들이었다. 수문군은 거의 낚아채듯 스케치북을 받아들었다. 그의 거친 손길에 스케치북의 얇은 종이 몇 장이 구겨졌다. 은솔은 가슴 한구석이 아파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마치 범죄 증거물을 살피듯 한 장 한 장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다. 그의 눈은 그림 속의 선 하나하나, 색감 하나하나를 샅샅이 훑는 듯했다. 은솔이 가장 아끼는 풍경화, 어머니의 생신 선물로 그리려 했던 꽃그림, 그리고 오늘 막 시작한 수문군의 스케치까지. 그녀의 모든 것이 무자비하게 해체당하는 기분이었다. 이건 뭐요? 수문군이 갑자기 한 페이지에 멈춰서서 물었다. 그가 가리킨 것은 궁궐 담장의 일부를 확대한 세밀한 스케치였다. 은솔은 건축물의 구조미에 감탄하며 그렸던 것이지만 수문군의 눈에는 다른 의미로 보였던 모양이다. 보안 시설을 이렇게 자세히 그리는 이유가 뭐요? 누구의 지시를 받은 거요? 네? 그건 그냥 담장이 아름다워서 구조가 특이해서 그린 거예요. 아무 지시도 받지 않았어요. 은솔은 질겁하며 항변했다. 이제 상황은 단순한 규칙 위반을 넘어 스파이 혐의로까지 번질 기세였다. 그녀는 정말로 울고 싶었다. 아니, 이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She's just an art student. Can't you see that? 앤더슨 씨가 보다 못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다. This is harassment. 수문군은 앤더슨 씨의 외침을 무시한 채 스케치북을 탁 소리나게 덮었다. 당신은 잠시 나와 함께 가야겠소.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으니. 그는 은솔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은솔은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싫어요. 가지 않을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공포에 질린 그녀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이미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이보시오, 김수문군, 지금 뭘 하는 겁니까? 바로 그때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다. 수문장 교대식을 막 끝낸 듯한 김수문군보다 계급이 높아 보이는 다른 수문장과 정복을 입은 경복궁 관리소 직원 2명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엄중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김수문군은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 굳어버렸다. 은솔의 팔을 잡으려던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재빨리 자세를 바로 하고 다가오는 상급자에게 경례를 붙였다. 충성, 순찰 중 규정 위반자를 발견하여 조치 중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기색이 배어 있었다. 상급자로 보이는 수문장은 김수문군과 울고 있는 은솔, 그리고 잔뜩 화가 난 표정의 앤더슨 씨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경복궁 관리소 직원 중 한 명은 재빨리 은솔에게 다가가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학생, 괜찮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김수문군과는 달리 부드럽고 안정적이었다. 은솔은 관리소 직원의 따뜻한 목소리에 긴장이 풀리면서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저는 그냥 그림만. 그런데 저분이 스케치북을 제가 스파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는 흐느끼며 간신히 상황을 설명하려 했었다. 앤더슨 씨도 상급 수문장에게 다가가 자신이 목격한 바를 단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I am Mr. Anderson, a tourist from the United States. I saw everything. This guard, Mr. Kim, he overreacted. He frightened this young lady terribly for no good reason. He even accused her of sketching security facilities when she was just drawing the wall because it was beautiful. I have it on video if you need to see. 그는 스마트폰을 들어보였다. 상급 수문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는 김수문군을 날카로운 눈으로 쏘아보았다. 김수문군, 사실인가? 김수문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입술을 몇 번 달싹였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그의 평소의 냉정함과 위압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상급자의 질책을 기다리는 어린아이 같았다. 그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지위에 대한 불안감 혹은 인정받고 싶은 왜곡된 욕망이 과도한 엄격함으로 표출되었지만 결국 그 엄격함이 자신의 발목을 잡은 셈이었다. 어쩌면 그는 과거의 사소한 규칙 위반을 눈감아 주었다가 크게 문책당한 경험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자신의 완벽한 임무 수행을 통해 상급자에게 인정받고 싶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도 지금의 상황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상급 수문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김수문군은 잠시 직무에서 제외하고 대기하도록, 자세한 경위는 추후 조사하겠다. 그리고는 은솔을 향해 몸을 돌려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학생,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의 과도한 대응으로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관리소 직원도 은솔에게 다가가 스케치북을 돌려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학생, 이제 괜찮아요. 여기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진정 좀 하시고. 은솔은 눈물을 닦으며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악몽 같은 시간이었다. 그녀는 앤더슨 씨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저씨. 앤더슨 씨는 부드럽게 은솔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괜찮아요, 아가씨. 이제 다 괜찮아질 겁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씁쓸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는 이 아름다운 나라의 유서 깊은 궁궐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목격하게 된 것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동시에 부당함에 맞서 작은 목소리라도 낼 수 있었다는 사실에 스스로 위안을 삼았다. 김수문군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수문군에게 자신의 자리를 인계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들 뒤를 따라 사라졌다. 그의 뒷모습은 아까의 위풍당당함은 간데없이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그가 그토록 신봉했던 규율과 원칙이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다. 은솔은 관리소 직원의 안내를 받아 근처 휴게실로 자리를 옮겼다. 따뜻한 녹차 한 잔이 그녀의 떨리는 손에 들려 있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아름다운 경복궁의 가을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은솔의 눈에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한때 순수한 예술적 영감의 대상이었던 그곳은 이제 불편한 기억의 장소가 되어버렸다. 관리소 직원은 다시 한번 사과하며 필요하다면 심리상담 지원도 연결해주겠다고 말했다. 은솔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 것 같지 않았다. 스케치북을 펼쳐보았다. 김수문군의 거친 손길에 구겨진 종이, 그리고 미완성으로 남은 수문군의 스케치. 더 이상 그 그림을 완성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스케치북을 덮었다. 앤더슨 씨도 잠시 휴게실에 함께 머물렀다. 그는 은솔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혹시라도 다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했다. 예술가의 길은 때로 외롭고 힘들 수 있지만 오늘처럼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라오, 아가씨. 당신의 그림에는 분명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을 거요. 그의 따뜻한 격려에 은솔은 다시 한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얼마 후 은솔은 경복궁을 나섰다. 가을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오늘 겪은 일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기에는 너무나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규율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될 수 있는 폭력, 개인의 존엄성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는 건의의 모습. 그것은 그녀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예술가로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곱씹어야 할 화두가 될 것 같았다. 며칠 뒤 은솔은 학교 게시판에서 경복궁 수문군 근무 규정 강화 및 관광객 응대 교육 실시에 관한 공지문을 보게 되었다. 아마도 그날의 사건이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은솔은 알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의 변화뿐 아니라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개개인의 인식과 태도라는 것을. 그녀는 다시 스케치북을 펼쳤다. 한동안 손대지 않았던 미완성의 수문군 스케치. 그녀는 그 그림 위에 새로운 선들을 그려넣기 시작했다. 차갑고 위압적인 모습 대신 인간적인 고뇌와 슬픔을 담은 표정을. 어쩌면 그 수문군, 김진우라는 청년 역시 거대한 시스템의 또 다른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었지만 그를 그렇게 만든 배경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도 몰랐다. 은솔의 연필은 이전보다 더욱 신중하고 깊이 있게 움직였다. 그녀의 예술은 이제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인간 내면의 복잡한 그림자와 사회의 부조리까지 담아내려 하고 있었다. 경복궁에서의 그날 오후는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예술가로서 한층 더 성장하는 아픈 계기가 되어주었다. 가을 햇살 아래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늘진 곳에도 분명 존재하는 희미한 빗줄기처럼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날 이후 은솔은 한동안 경복궁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아름다운 단청과 고즈넉한 분위기 대신 자신을 몰아세우던 김수문군의 차가운 눈빛과 위압적인 목소리만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마치 좋아하던 음식에 크게 체한 후 그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리는 것처럼 경복궁은 그녀에게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은 듯했다. 졸업작품 주제도 다른 것으로 바꿔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은솔은 인사동을 걷다가 우연히 작은 갤러리에서 열리는 신진 작가들의 그룹전에 들르게 되었다. 다양한 주제와 기법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들을 보면서 은솔은 잠시 잊고 있었던 가슴 뛰는 열정을 다시 느꼈다. 특히 한 사진작가의 작품 시리즈가 그녀의 발길을 오랫동안 붙잡았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 뒤에 가려진 소외된 이웃들의 삶을 담담하면서도 깊이 있는 시선으로 포착한 사진들이었다. 그 사진들 앞에서 은솔은 자신이 무엇을 그리고 싶었는지, 무엇을 그려야 하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먼지가 쌓여가던 스케치북을 다시 펼쳤다. 그리고 그날의 기억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김수문군의 얼굴, 앤더슨 씨의 걱정스러운 표정, 겁에 질려 울먹이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던 경복궁의 풍경까지. 그녀는 아픈 기억을 외면하는 대신 그것을 자신의 예술로 승화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은솔은 며칠 밤낮으로 그림에만 몰두했다. 그녀의 붓끝에서 탄생한 것은 단순한 사건의 재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위와 개인, 규율과 자유, 침묵과 외침 사이의 긴장감을 담아낸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였다. 차갑고 경직된 푸른색과 붉은색의 대비, 날카롭고 불안정한 선들, 그리고 인물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통해 그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의 무게와 그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저항의 의미를 표현하려 애썼다. 마침내 졸업작품 전시회가 열리는 날, 은솔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경복궁 오후 4시라는 제목의 그 그림은 보는 이로 하여금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어떤 이는 그림 속에서 권위주의의 폭력성을 읽었고 어떤 이는 시스템 속 개인의 무력감을 느꼈으며 또 어떤 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인간의 존엄성을 발견했다. 전시회 마지막 날 뜻밖의 손님이 은솔을 찾아왔다. 바로 앤더슨 씨였다. 그는 은솔의 그림 앞에 한참 동안 서서 말없이 작품을 감상했다. 그리고는 은솔에게 다가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악수를 청했다. 정말 대단한 작품이요, 은솔 양. 그날의 아픔을 이렇게 깊이 있는 예술로 승화시키다니. 당신은 진정한 예술가요. 앤더슨 씨의 칭찬에 은솔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앤더슨 씨. 그리고 그날 정말 감사했습니다. 천만에.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요. 당신 덕분에 나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으니까. 앤더슨 씨는 그림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말했다. 이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줄 거요. 잊지 마시오. 예술의 힘은 때로 그 어떤 총칼보다 강하다는 것을. 앤더슨 씨가 돌아간 후 은솔은 자신의 그림 앞에 홀로 섰다. 그림 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긴장감과 아픔이 서려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것은 아마도 치유와 성장의 흔적일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그날의 기억에 갇혀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기억을 발판 삼아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몇 달 후 은솔은 작은 신문 기사 하나를 우연히 읽게 되었다. 경복궁 근무 수문군의 처우 개선 및 인권교육 강화에 대한 내용이었다. 기사에는 그날의 사건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은솔은 직감적으로 그 일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어쩌면 자신의 작은 목소리가 그리고 앤더슨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이 아주 미미하게나마 변화의 씨앗을 뿌린 것일지도 몰랐다. 물론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여전히 어디에선가 보이지 않는 폭력과 부당한 권위가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은솔은 이제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예술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고 세상의 그늘진 곳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스케치북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이제 그녀의 시선은 경복궁의 아름다운 풍경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삶의 순간들을 향해 있었다.
그녀의 그림은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할 것이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어느 날 오후, 은솔은 우연히 경복궁 앞을 지나게 되었다. 여전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가고 있었고 숨은 군들은 변함없이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문득 그날 자신을 몰아세웠던 김수문 군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을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믿고 있을까?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은솔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굳게 닫힌 궁궐의 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 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그려보고 싶다는 새로운 열정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스케치북과 함께 세상을 향한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시선이 들려 있었다. 그것이 바로 예술가 박은솔이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어쩌면 경복궁의 그늘 속에서 발견했던 작은 빗줄기가 이제 그녀 자신을 통해 세상을 비추는 커다란 빛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 빛은 결코 화려하거나 강렬하지 않지만 은은하게 세상을 감싸 안으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줄 것이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이 자라나 언젠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작은 힘이 될 수 있음을 은솔은 이제 믿어 의심치 않았다. 경복궁 오후 4시는 여러 공모전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그녀에게 사회 비판적 시각을 가진 젊은 작가라는 수식어를 안겨주었다. 하지만 은솔은 그런 평가에 얽매이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다양한 모습들을 자신만의 언어로 진솔하게 담아내는 것이었다. 때로는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하고 창작의 고통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지만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은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그녀의 작업실 벽에는 경복궁의 풍경, 도시의 뒷골목, 시장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 그리고 이름 모를 들꽃들을 그린 스케치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그 모든 그림에는 그녀의 따뜻한 시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은솔은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해외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의 젊은 작가들을 초청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앤더슨 씨가 그녀를 추천했던 것이다. 은솔은 망설였다. 낯선 환경에서, 그것도 외국에서 자신의 작품을 선보인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도 느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은솔은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몇 주 후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출국을 앞두고 은솔은 오랜만에 경복궁을 다시 찾았다. 그날의 아픈 기억은 이제 희미한 잔상으로만 남아 있었지만 그곳은 여전히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향원정 근처 예전에 그림을 그리던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여전히 숨은 군들은 늠름한 모습으로 서 있었고 관광객들은 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느라 분주했다. 은솔은 스케치북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오늘은 숨은 군을 그리지 않았다. 대신 따스한 봄 햇살 아래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웃고 있는 노부부의 모습,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와 그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젊은 엄마의 모습, 그리고 고궁의 아름다움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즐거운 표정을 그렸다. 그녀의 그림에는 더 이상 그늘이나 아픔 대신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작고 소중한 행복들이 담겨 있었다. 그림을 그리던 중 문득 한 숨은 군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잠시 은솔을 바라보더니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다시금 먼 곳을 응시하며 자신의 임무를 이어갔다. 김수문 군이었을까?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이었을까? 은솔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의 작은 몸짓에서 은솔은 어떤 적대감이나 위압감 대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 역시 자신만의 이야기를 품고 살아가는 은솔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다. 은솔은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다시 그림에 집중했다. 그녀의 연필은 이제 어떤 경계도, 어떤 두려움도 없이 자유롭게 움직였다. 세상의 모든 그늘과 빛을 끌어안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가 찾은 예술의 길이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녀는 앞으로도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며 끊임없이 성장해 나갈 것이었다. 경복궁의 오후 4시에 시작되었던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펼쳐지고 있었다. 은솔의 해외 교류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낯선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고 여러 매체에 소개되기도 했다. 특히 경복궁 오후 4시는 다양한 해석과 토론을 불러일으키며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을 건드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은솔은 그곳에서 다양한 국적의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시야를 넓혔고 자신의 예술 세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경험들을 쌓았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은솔은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고 세상의 부조리에 분노하기보다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힘들을 믿고 실천하려 했다. 그녀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틈틈이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그림을 가르치기도 했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자선 전시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녀의 예술은 이제 작업실 담장을 넘어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솔은 익명의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편지에는 짧은 글귀와 함께 작은 들꽃 한 송이가 그려진 카드가 들어 있었다. 당신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늘 속에서도 빛을 찾아내는 당신의 시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나 역시 당신의 그림 속 인물들처럼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지에는 발신인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은솔은 그 편지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어쩌면 김수문 군이었을까? 아니면 그와 비슷한 아픔을 가졌던 또 다른 누군가였을까?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그림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예술은 충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은솔은 그 카드를 작업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었다. 그리고 다시 붓을 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영감들이 샘솟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그늘과 빛, 아픔과 희망, 절망과 용기, 그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더 크고 깊은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시간이 흘러 은솔은 한국을 대표하는 중견 작가로 성장했다. 그녀의 작품들은 국내외 유수의 미술관에 소장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낡은 스케치북을 들고 거리로 나섰고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예술의 영감을 찾았다. 그녀에게 예술은 명예나 부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가끔 경복궁을 찾을 때면 그녀는 여전히 향원정 근처 그 자리에 앉아 그림을 그리곤 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 예술가로서의 아픔과 성장을 경험했고 세상의 그늘과 빛을 동시에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기억은 그녀의 예술 세계에 깊은 뿌리가 되어주었다. 오늘도 은솔은 그 자리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부서져 내렸다. 멀리서 수문군의 우렁찬 기합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녀는 천천히 연필을 들어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세상의 한 조각을 화폭에 담기 시작했다. 그늘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찬란하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가는 한 그녀의 예술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세월이 흘러 은솔은 백발이 성성한 노년의 화가가 되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국민화가라는 칭호가 자연스럽게 따라붙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소박한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렸고 젊은 시절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았다. 그녀의 그림들은 이제 교과서에도 실렸고 수많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은솔은 손녀의 손을 잡고 오랜만에 경복궁을 찾았다. 이제는 지팡이에 의지해야 할 만큼 쇠약해졌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손녀는 할머니의 그림 속에서만 보았던 경복궁의 실제 모습에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다. 할머니, 저기 수문장 아저씨들 정말 멋있어요. 할머니 그림에 나왔던 것보다 더요. 은솔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향원정이 보이는 익숙한 장소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곳에는 여전히 젊은 수문군들이 늠름하게 서 있었다.
세월은 흘렀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었다. 손녀가 숨은 군들의 모습을 스케치하고 싶다고 졸랐다. 은솔은 가방에서 작은 스케치북과 연필을 꺼내 손녀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자신도 옆에 앉아 아주 오랜만에 경복궁의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그리는 선들은 예전처럼 날카롭거나 정교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한평생 예술과 함께 살아온 노화가의 깊은 연륜과 따뜻한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림을 그리던 중 한 젊은 수문군이 교대 시간을 앞두고 잠시 그들 곁을 지나게 되었다. 그는 은솔과 손녀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잠시 바라보더니 가볍게 목례를 하고 지나갔다. 그의 행동에는 어떤 위압감이나 경계심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젊은이의 평온함만이 느껴졌다. 은솔은 그 젊은 수문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아주 오래전 자신이 젊은 시절 이곳에서 겪었던 그 사건, 차갑고 위압적이었던 또 다른 젊은 수문군,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이 예술가로서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만약 그때 자신이 그저 두려움에 굴복하고 예술을 포기했더라면 어땠을까? 아니면 그 사건을 그저 개인적인 트라우마로만 간직하고 세상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더라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이다. 아픔과 시련이 때로는 우리를 더 깊고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깨달았다. 할머니, 다 그렸어요. 어때요? 손녀가 해맑은 목소리로 자신의 스케치북을 내밀었다. 서툴지만 생동감 넘치는 수문군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은솔은 손녀의 그림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아주 잘 그렸구나, 우리 강아지. 내 그림에는 할머니도 미처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 같아. 은솔은 손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경복궁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슴에 담았다. 그녀의 예술은 바로 이곳, 이 땅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고 평생 그 이야기를 그려왔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는 손녀의 작은 스케치북을 통해 새로운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솔은 문득 오래전 받았던 익명의 편지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편지의 주인공이었을지도 모르는 이제는 중년이 되었을 김수문군을 생각했다. 그 역시 자신만의 그늘 속에서 빛을 찾아냈기를, 그리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다.